진짜 엎어지면 고다할 거리네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랄까 전 이제 재혁님 공연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것만 봤는데 엄청 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되게 이것도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밴드 스킵잭의 보컬 남유식이 아닌 그냥 싱어송라이터 유일 남유식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의 생각보다도 훨씬 이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셔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공연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은 이 공연을 이제 생각을 할 때까지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스킵잭이라는 이제 팀을 통해서 음악을 처음 접하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밴드가 없으면은 되게 조금 어색해요. 사실 혼자서 무대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경험도 있지 않고 오늘따라 특히 더 멤버들의 소중함을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속없이 그냥 먹을 거나 먹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연 제의를 받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무대를 꾸미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것들은 제가 밴드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계속해서 곡을 만들어 왔었고 곡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짧지만 3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부분들을 오려 붙여서 만든 곡들, 그런 곡들을 습관들을 여기서 그냥 회포를 풀듯이 그냥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시간을 조금 꾸며볼까 합니다. 네, 말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첫 곡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럼블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되게 만든 지 오래된 곡이고요. 소개하기에 그리고 첫 곡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럼블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음 곡 이어서 가볼 건데요. 이 곡은 이제 제가 광명시 동네에서 같이 음악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 비트메이커 친구랑 같이 작업을 했었던 곡이고요. 공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곡이라서 헤네시럽이라는 곡 들려드릴 거고요. 상실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곡입니다. 뭐랄까요, 설명보다는 그냥 직접 일단 몇 곡 정도는 들려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싱잉을 들고 나와서 놀라셨나요? 아니요. 사실 제가 힙합이라는 장르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밴드 음악을 좋아하기 전부터 힙합이라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뭔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도 어떻게 보면 그런 도전의 일환일 테고 아무튼 헤네시럽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두 곡 정도 들려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이번 공연을 제 샌리스트를 다 보시고 나시면 그래서 뭐 하는 놈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면 그만큼 되게 이게 사실은 제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들을 다 오려 붙여가지고 가져온 곡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제가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느꼈던 느낌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번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렇게 뭔가 그냥 가까운 거리에서 표정들도 다 보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제 밴드가 아닌 저 혼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 만큼 제 얘기들을 그냥 더 가져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곡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랑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 동안은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연을 준비할 때 모두가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상정을 하고 공연을 준비를 해요. 물론 이제 오늘도 저를 보러 와주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분들이 조금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퍼포머로서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나 아니면 무대를 대하는 자세에서 뭔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준비를 하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곡에 대한 얘기들이나 저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더 이 얘기만 몇 번이나 하는 것 같네요. 긴장을 하니까 원래 생각했던 말들도 계속 이렇게 되풀이가 되나 봐요. 네,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부는 그래도 조금 더 가벼운 곡들로 여러분이랑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즐거운 느낌으로 이어볼까 하는데요. 다음 곡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원래 샌리스트를 준비할 때 후보곡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준비를 했었다가 어제 갑자기 이 곡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거든요. 되게 칠한 곡이고요. 에어라이드라는 곡이에요. 에어라이드라는 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 내용 없습니다. 내용 그대로 되게 칠한 곡이고 우리 그냥 가볍게 즐기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이거 곡이 여러분들께서 같이 만들어주시면 더 재밌는 곡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파트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하고 저도 긴장을 풀어야 되니까 사실 제가 긴장을 풀어야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곡인데 중간에 보면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요. 이게 서울부터 런던까지 파트가 이렇게 세 번이 나와요. 파트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1, 2, 3 요것만 세 번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만들어주시면 곡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냐? 1, 2, 3 이걸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야야. 서울부터 런던까지 아야야. 마젤란부터 배변까지 아야야. 그녀들의 맘까지. 네, 이렇게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쉽죠? 잘 나오죠? 앉아있으니까 몸이 굽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재밌게 채워주시면 더 재밌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라이드라는 곡이고요. 되게 따끈따끈한 곡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사도 어제 썼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가 제가 1절 몇 부분은 조금만 보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볼게요. Let's go!
에어라이드라는 곡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곡이고 신곡 오브 신곡이네요. 너무 좋다. 이거 훅 좀 어려워요? 아니요. 영어를 못해서 그래요. 아 영어 때문에? 아 죄송해요. 갑자기 치워줘. 이거 곡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그냥 에어라이드 자체가 사실은 없는 말이긴 한데 그냥 하늘이 나는 기분이라는 말 그런 느낌에서 따온 거거든요. 뭔가 일상에서 그냥 내가 힘들었던 순간들, 지치는 순간들을 뒤로 하고 잠깐의 휴식이 찾아왔을 때 내가 느꼈던 해방감에 대해서 좀 풀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한번 가볼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톤이 다운돼 있고 좀 진지한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근데 그냥 솔직하게 다 꺼내놓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무대로서 저를 접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상에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됐건 사람이란 게 되게 좀 복합적인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면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 자체도 생각보다 되게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면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오늘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저를 이제 햇살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되게 감사하고 제가 뭔가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드릴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제가 가끔씩은 집에서 혼자서 생각해보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라서 뭐랄까요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사람인 것과 동시에 되게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염세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되게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세상 자체에 느끼는 불만이나 어떤 분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그런 어떤 말로 불려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베가본드라는 곡이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EDM을 하시는 분이랑 같이 작업을 조금 했었던 적이 있어요. 프로젝트로. 결국에는 곡까지 다 만들어 놓고 발매는 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베가본드, 방랑자라는 뜻인데요. 뭔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저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제가 혼자서 떠온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들, 마음들을 담은 곡입니다. 베가본드 들려드리겠습니다. EDM 뮤직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 큰일 나네. 계세요? 여기. 오늘 뭐랄까 EDM 곡 하나 더 들려드릴 거예요. 하나 더 들려드릴 건데 이 곡도 이제 같이 작업했었던 곡이고요. 베가본드라는 곡 들려드렸고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에덴이라는 곡이에요. 에덴이라는 곡인데 뭐랄까요 저는 되게 굉장히 이상론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제가 꿈꾸는 어떤 이상향이 있어요. 이상향,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향이 있는데 뭔가 에덴이라는 거 혹시 여기 기독교이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한 명도 없지? 말도 안 돼. 진짜요? 네, 저도 아니지만 제 종교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종교에서 소재를 얻어서 곡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에덴 동산은 그럼 아시나요? 네. 그럼 그쵸 제가 어머. 그런 거 아니고 실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 에덴에서는 사실 아담이랑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전까지는 알몸으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알몸으로 생활을 하고 거기 있는 동식물들과 교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수치심 같은 거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건 물론 저는 약간 좀 빗대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성경을 심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논란 발언인가요 이거?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읽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그거였어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고 싶었던 이상형에 대한 이데아에 대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알몸으로 서로의 어떤 모든 것들을 민낯을 드러내고 나서도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의 영혼이 링크되어 있었고 서로가 느끼는 감정들을 다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덴은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담아둔 곡이고요. 뭔가 마음속에 그리는 천국을 담은 에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안 들었네요. 같이 작업 진행했던 차지현 형님 샤라웃 드립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EDM 아티스트인데 멋있는 거 진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에덴이라는 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발매했었던 예술병이라는 앨범, 사실 공식 발매했던 건 아니고요. 사운드클라우드 통해서 무료 공개를 했었는데 그 앨범에 들어있는 곡들을 조금 들려드릴까 해요. 제 개인적으로 조금은 방황하던 시기에 작업을 많이 했었던 곡들이고 그만큼 억울한 감정들을 조금 많이 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힘이라는 곡입니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큰일 났- 이게 어머. 아니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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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이 깨졌나? 파일이 안돼. 안돼. 왜?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따로 백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 힘을 그냥 한국어로 그대로 번안하면 성가 혹은 찬송 등등 그런 찬가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사실 이 곡은 어떤 배경으로 만들게 됐었냐면은 여러분 멜론 사재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거를 보고 나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개개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였겠지만은 뭔가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것이 산업화가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뭔가 큰 파일을 가지게 되면은 당연하지만 그거에는 이제 시장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예술이나 음악에서의 본질은 되게 중요한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을 텐데 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런 생각에 만들었었던 곡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도 비슷한 논조인데 그 왜 요즘 혐오의 시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뼈 아프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서로의 소통이 조금 더 간략화되고 되게 그 거리감이 쉬워질수록 그럴수록 사람이 사람을 되게 재단하기가 쉽게 된다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의 지금 보여지시는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실 거고 저도 여러분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것 자체가 조금 가끔씩은 저 자신한테도 역겨움을 느낄 때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쉽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걸로써 그냥 일부만 보고 전체인 양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결과값으로 나는 저 사람이 싫다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냥 되게 가볍게 정해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특히나 과부들한테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마을에서 마녀로 의심되는 여성 한 명을 지목해서 재판을 열어요. 사실상 말이 재판이지 그냥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녀로 몰린 사람을 화형을 시키는 그런 끔찍한 어떤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때부터 중세시대니까 시간이 몇백 년도 더 흘렀는데 뭐 형태만 변화했지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는 어떤 본질 자체는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곡을 만들게 됐고요. 마녀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예술병의 마지막 트랙이고요. 릴리스라는 곡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내려왔네요. 사실은 성경 자체가 본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후대에 기록한 학자들의 입맛대로 맞추어서 편찬된 어떤 기록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경에 포함되지 못했던 어떤 경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외경에 속해 있었던 내용 중에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담한테는 이브 이전에 한 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가 릴리스라는 여자였고요. 근데 하루는 아담과 릴리스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릴리스가 아담의 상체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아담이 여자가 어찌해서 내 위에 올라올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것을 이유로 릴리스가 신의 어떤 노함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소재에서 너무너무 큰 매력을 느꼈어요. 릴리스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매력을 너무 많이 느꼈고요. 저에게 있어서 릴리스라는 어떤 명사는 투쟁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투쟁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경외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마성의 매력 같은 것들을 느껴서 만들게 된 릴리스라는 곡 들려드릴 거고요. 아까부터 근데 제가 가만히 하다 느끼는 거 하나가 있는데 곡 가사가 다 영어죠. 제가 어릴 때 해외에서 잠깐 살다 온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아마 네이버에 저를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중국 태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하필이면 국제학교를 또 다녔어요. 국제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은 필리핀 분이시고 교장 선생님이 영국 분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교장 선생님 맨날 훈화 말씀 하시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라 할 때 그 런치 그 발음을 아직도 기억해요. 진짜 되게 찰졌다고 해야 되나? 엄청 찰져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어쨌든 해외에서 왔던 음악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곡을 만들 때 그렇게 언어적인 부분을 제약으로 두지 않으려고 생각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가사도 나오고 일본어 가사도 써보기도 하고 한국어 가사들을 혼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의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찾아보셨을 때 더 배가 되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외국어 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음악을 음악으로서 느껴주시는데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릴리스 들려드릴게요. 뭐랄까 제가 갑자기 이제 공연을 하다가 느꼈던 점이 하나 있는데 밴드 공연을 하는 거랑 지금 이 공연을 하는 거랑 결정적인 가장 큰 차이점을 알았어요. 뭔가 밴드 공연에서는 뭐랄까 제가 이러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야 손 들어 머리 위로 들어 막 하고 다 같이
같이 노래 막 따라 불러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음악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조금 더 감상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음악들이다 보니까 뭐랄까 되게 뭔가 색다른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근데 이 경험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도 괜찮으시길 바랄 뿐이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에어라이드도 들려드렸고 유치우, 릴리스의 베가본드 쌤 저희가 아는 곡들을 들려드린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후반부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어떤 곡들도 그래서 2곡 정도 남았고요. 2곡 정도 남았고 이제 남은 곡 2곡을 들려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Save Me라는 곡이에요. 사운드클라우드에 가셔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사를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 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 어떤 내면에 관한 가사고요. 뭐랄까 저는 약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사람들은 어떤 대상한테 다가갈 때 그게 무서운 이유는 저 가장 큰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줬을 때 그거에 돌아오는 뭔가 리턴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한테 마음의 문을 일정량 이상 여는 게 조금 어려워서 항상 선을 긋고는 하는데 되게 싫어요. 그게 저는 제 그런 모습이 되게 싫고 그럴수록 저한테도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몇 년 동안 되게 제가 살아오면서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음악에서는 내가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발 나를 좀 누가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발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받아줘야 돼 너는. 그렇게 조금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들을 조금 담아본 곡입니다. Save Me 들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걸 끝으로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는 공연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너무 좀 식은땀이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얘기는 조금 더 그냥 저에 대한 얘기였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뭔가 한 번쯤은 제가 이렇게 혼자서 담아뒀던 곡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갈 곡들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께 이제 오픈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 곡은 이제 어쨌든 세상 밖으로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성불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된다면 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오버맨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인가요? 밴드 활동을 한창 군 문제 때문에 못할 때였지만 사실은 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저희한테는 있었어요. 각자의 어떤 의견 충돌도 되게 많았었고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좀 심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지치는 상황이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게 20대 초중반의 당연한 어떤 성장통이나 수순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저는 사실 근데 밴드를 떠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 자체가 조금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단 말이죠. 뭐 지금이라고 아무 고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일 크게 느꼈었던 어떤 고민은 되게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공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신념이나 삶의 목적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런 사람인데 왜 그렇잖아요. 우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기껏 태어나가지고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꼴랑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러고 그냥 다시 원자로 돌아가가지고 우주에 확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산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죽게 되니까 늙어가는 거고 그러다 그냥 픽 죽어버리면 잊혀지는 거고.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속상해지잖아요. 내가 태어난데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뭔가 으쌰으쌰하고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버텨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결국에는 되게 무의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럼 내 인생 자체도 되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인가? 라는 어떤 마음이 들다 보니까 고민이 조금 더 깊어졌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좀 긴 시간 방황을 했어요. 한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하루에 라면 한 끼 먹으면서 새벽 6시가 되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기서 도피하려고 뭐 컴퓨터 게임도 되게 중독이 됐었던 적도 있고 그냥 만화나 어떤 영화로 도망을 갔었던 적도 있고요. 부끄럽지만 그런 시간들을 되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되게 제가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어떤 순간부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조금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제 머리를 쾅 때렸었던 게 니체의 서적을 조금 읽게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전 그 문장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받아들였었던 방식은 정론은 없다라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는 정답이나 삶이라는 거에 목적, 의미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라는 게 무가치한 거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어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모토는 그냥 뮤지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내가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더 좋은 부분들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다 보면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어떤 이상향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냥 그렇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오버맨이라는 곡은 그랬던 제 1년의 어떤 고민들을 다 담았었던 곡이고요. 이거 저희 스킵잭 유튜브 채널을 가보시면 뮤직비디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한국어 자막도 아마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추운데도 이렇게 선뜻 평일 늦은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뭐 스킵잭으로서 저를 뵙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뵙던 다시 반갑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에덴 가사처럼 진짜 그냥 마음을 터놓고 뭔가 서로의 연결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킵잭이었습니다.